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동부 15개 주에 강풍을 동반한 매서운 겨울 날씨가 강타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펜실베니아,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보스턴 등 북동부 여러 도시에 최대 50마일의 강한 통풍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쳤고 15개 주엔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에는 8에서 12인치의 눈이 쌓여 가능한 한 밖에 나오지 말라는 주의보가 발령됐고 눈은 오늘 오후 1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날 폭풍으로 인해 75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어제 저녁 대형 차량 추돌로 2명이 숨졌고 뉴욕 맨해튼 북부에서도 차량 충돌로 인해 6명이 다쳤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백신 공급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6만 1,569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와 현재 누적 확진자 171만 4,939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40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캘리포니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5,700여 건 접수돼 12월 첫 주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성 반응률도 급증해 17.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39만 5,727명, 누적 사망자 31만 4,62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어제 하루 7,123명 신규 확진자와 19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민주 상하원 지도부가 어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보양책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전격 회동했습니다. 보양책 타결에 근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우선시해온 주 지방정부 자금 지원을 비롯해 공화당이 밀어붙여온 이른바 책임보호조항 등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논의되는 부양책 규모는 총 9천억 달러 상당으로 1인당 600달러 상당 부양수표 지급과 주당 300달러 상당 실업급여, 3,300억 달러 규모 중소기업 지원 자금과 백신 배포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지도부는 의회 운영을 위한 연방 자금 집행이 만료되는 오는 18일 자정까지 표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장관은 어제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경우 다음 주 590만여 분이 출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자 보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 전망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오는 22일부터 배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최초 공급분은 590만 회 투여분으로 이달 중 2천만 회분이 출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이 처음 배포된 이후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요양원 접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과 영국에서 백신을 맞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지난 15일 알래스카의 한 의료인이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료인은 알러지 병역이 없었지만 백신을 접종한 지 10분 만에 전신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접종자는 어제 주사를 맞은 지 10분 만에 눈이 붓고 목이 간질간질한 증세가 나타나 알러지 약으로 치료를 받은 후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3일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면서 알러지 병역이 있는 사람은 접종 30분 안에 과민 반응이 나오는지 잘 관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2월 하반기 일리노이주에 할당된 화이자 백신 2주차 접종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기존 800만 회 분량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430만 회 분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일리노이주의 백신 할당량은 당초 10만 9천 회 접종분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에 할당된 접종분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연방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한 예측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2021 회계연도에 총 7억 달러의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올해에만 39억 달러의 적자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 수입 급감 등의 이유와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소득세 인상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바다주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카지노와 비즈니스보다 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고 판결해 네바다주 교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문제는 스테이브 시솔락 주지사가 지난 5월 행정명령으로 교회는 수용 인원을 50% 또는 50명 중 작은 쪽으로 제한하고 카지노와 판매업체, 레스토랑에는 숫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라스베거스에 있는 대형 교회는 50명으로 제한됐지만 인근 카지노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예배 인원을 제한한 콜로라도주와 뉴저지주의 하급법원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는 어제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뉴저지주에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의 쉼터 거주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곳이 제한이 많아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피소 책임자는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자신들이 많은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혼모는 크리스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는 할 일이 있다며 여기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지는 않지만 죄수처럼 여기에 우리를 가두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재선에서 승리를 거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지난 12월 6일을 성 확대 부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LGBT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성 확대 부모의 날로 지정 선언한 후 기독교 단체에서는 비판을, LGBT 옹호 단체에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성 정체성 혹은 성별 표현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양육에 대해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시당 청구 건수가 8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9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81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4도. 내일 오전 한때 맑겠으나 다시 흐려지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5도. 토요일 흐리고 오후 한때 비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0도. 주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3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